세상에서 부모님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이에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말은 그게 제 아이라는 건가요? 당신은 할 수 없나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정말 재앙이었죠.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고 당신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은 빠르게 사라지고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은 아이들을 망치고 결국 가족을 망칩니다. 사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도 이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더 많은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당신에게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줄 박영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박영희는 소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식당을 운영하며 아침 4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그녀는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두꺼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속옷 2벌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10년 된 옷만 입었지만 자녀 교육에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아끼고 모은 돈은 2억 원입니다. 은행 통장을 볼 때마다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이 삶은 살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첫째 아들 민수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었지만 제 얼굴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엄마, 저는 사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 큰 인기를 끌 거예요. 그런 거죠. 박순이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결국 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평생 모은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제 은행 통장에서 돈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으로 엄마께 10배로 보답할 것입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순이 씨, 그 모습이 정말 특별하네요. 그는 심지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이상한 일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주 2회 점검을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듣고 있으며 매달 한 번 전화합니다. 저는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로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민수의 아내를 만나서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카지노 같은 곳에 갑니다. 그때 박순이는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
그래? 나는 망했어.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차분하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어?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아니,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 필요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때 박영희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슬픈 것은 민수의 태도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정말 뻔뻔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여전히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가 저에게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성공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그들은 심지어 제 가족 앞에서 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박영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결국 내가 내 아들을 망쳤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었지만 제 마음이 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첫 번째입니다.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진 돈입니다. 사용 계획에 대해 묻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사 형태로 주어진 돈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부모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아이들은 이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돈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잊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돈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두 분은 제 부모님이니까 어쨌든 두 분에게 더 많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세 번째는 실패했을 때 무책임한 습관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사고방식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만약 그게 돈이라면 저는 훨씬 더 신중하게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요일에는 계속 더 많이 하세요. 요구가 있을 거예요. 한 아이가 쉽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돼요. 마치 부모에게 의존하는 중독처럼요. 알겠어요? 사실 한금융연구소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진실이 드러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이상 70%의 아이들이 이 돈을 상속받았어요. 그들은 모두 3년 안에 다 쓸 거라고 해요. 그들 중 절반은 부모와 친척 관계에 있어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부모는 이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등을 돌리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들이 할 일이에요. 돈에는 조건이 붙어야 해요. 정확한 사업,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계획을 세우세요. 월 사용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적어보고 보고하세요. 6개월 후에 임시 평가를 하고 1년 후에 결과를 평가합시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계획을 세우세요.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어요. 돈을 주는 대신 기회를 주세요. 사업 자금을 주는 대신
이 분야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관련 분야에서 1년 동안 일하여 경험을 쌓으세요. 창업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은 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합시다. 이정선 할머니의 경우 71세, 정말 기쁜 일이에요. 맞아요. 손준노는 카페를 열기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제가 원을 요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준노야, 지금 당장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어. 대신 우리 동네의 유명한 카페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6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봐. 카페 운영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다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처음에 준노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무슨 소리야? 라고 불만을 표현했지만 이정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 만약 내가 정말 카페를 열고 싶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6개월 동안 버티지 못하면 창업해. 더 힘들 거야. 결국 준노는 할 수 없어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준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카페를 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해도 매일 매출이 많지 않아요. 효과가 없었어요. 집세, 인건비,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수익이 없어요. 결국 준노는 창업하는 대신 안정된 직장을 찾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정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을 줬다면 준노, 우리가 실패한다면 가족 전체가 파산할 거예요. 무서워요. 대신 경험할 기회 덕분에 제 아들이 뭔가를 배웠어요. 저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은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 이 점을 기억하세요. 아이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세요. 스스로 음식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8세의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씨는 32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 파티가 있었습니다. 대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숙제를 하지 않으면 김미숙이 스스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사과하곤 했습니다. 우리 대현이가 어제 아파서 숙제를 할 수 없었어요. 다음번엔 꼭 할게요. 그러니 이번에는 기회를 주세요. 중학교에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현이가 친구와 싸워서 다쳤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그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대현이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그날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현이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김미숙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현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니요. 최근에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한 번이라도 연민을 표현할 수 있다면 불가능할까요? 제가 대학에 가고 난 뒤에도 상황은 여전히 이러했습니다. 대현이가 학교를 빼먹고 시험에 떨어지면 김미숙은 교수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민감합니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김미숙은 아들의 모든 실수를 감추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현이는
매우 착한 아이지만 환경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후 대연이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깨달았나요? 첫 3개월의 근무 후 그는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주의였습니다. 대연이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 상사는 너무 까다롭고 제 동료들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김미숙은 다시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 포장했어요. 네, 그 회사는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더 나은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제 2번째 직장에서도 단 6개월 만에 퇴사했어요. 3번째, 네, 그리고 4번째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연은 회사를 탓하고 동료를 탓하고 저도 제 상사를 탓했어요. 김미숙 씨는 항상 아들을 편들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연이 사기에 걸렸어요. 제가 참여했어요. 당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았어요. 사실 그 돈은 도박에 쓰였어요. 피해액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대연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속였어.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김미숙 씨는 아들을 잃었어요. 저는 그를 보호했어요. 제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요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걸 주시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깨우겠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32세 성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누군가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독이 되었어요. 그때 김미숙 씨는 자신이 30년 동안 아들을 지나치게 감싸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김미숙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만큼 그를 사랑해. 그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내 아들이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지금 33세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제 잘못이고 환경의 잘못이에요. 저는 아들의 책임을 빼앗았어요.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2번째 사실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변명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지 마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게 다예요. 이런 방법도 효과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다음번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62세의 정선옥 씨 사례를 봅시다. 사실 그 반대예요. 정선옥의 아들 준영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갔어요. 엄마, 회사의 상사는 저만 싫어해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어려운 과제를 줘요. 하지만 정선옥의 반응은 달랐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말해줘요. 왜 사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같은 건가요?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처음에 준영은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엄마가 저 편에 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신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왜 엄마는 저 편에 서지 않나요?
다른 모든 엄마들은 자녀 편이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선옥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를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위안이 아니라 반성이에요. 그 후 준영의 행동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당신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알겠어요. 그 후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알아냈어요. 그의 일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이고 동료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준영은 다음 날부터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작되었어요. 먼저 사장님을 만나 사과하세요. 당신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6개월 후 준영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저는 우수한 직원이 되었어요. 승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어요. 모든 것이 더 나아졌어요. 정선옥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들의 편에 서 있었더라면 아들은 여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모두 기억하세요. 자녀의 실수를 덮고 변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줘요. 그것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우고 자신을 보호하세요. 제발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도록 도와주지 마세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독립하여 책임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이는 당신을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절대로 주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이는 67세 한복순 씨의 이야기예요. 한복순 씨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 저를 위해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신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20대에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 한 병만 있었습니다. 30대에는 새 아이를 키워야 했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 잘 수 없었습니다.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50대에는 자녀들의 결혼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 의료 비용을 위해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도 한복순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영수가 이혼하면서 저는 2명의 손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아니요, 한복수는 주저없이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때부터 한복순의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생 2손자를 돌보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쁘게 옷을 입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제 무릎은 평생 아팠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제 손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요일에 제 딸 영희가 남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엄마, 저도 잠시 집에 갈게요. 아기를 돌보는 동안 저는 일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때까지 한복순 씨, 다시 들어가세요. 저는 해냈어요. 이제 저는 3명의 손자를 돌봐야 하고 그중 2명은 남자아이입니다. 저는 해냈어요. 아침 옷이
30분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잡니다. 제 삶은 11시에 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보낸 후 막내 손녀가 저에게 바꿔줬습니다. 저는 빨래하고 청소하며 저녁을 준비해야 함. 한복순의 무릎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얼마나 잘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복순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과로와 강조, 그것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저는 구출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제 건강을 절대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함. 하지만 첫째 아들 영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 그럼 누가 아이들을 돌보나요? 저는 일을 하러 나가고 아이를 집에 혼자 두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둘째 딸 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심지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복수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든 것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슬픈 것은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죠. 아니에요. 다른 모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복수는 병원에서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희생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제 아이들을 위해 끝났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편안하다면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이런 아이들을 응석바디로 키우는 것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두 번째로 아이들이 독립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면 저는 그 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해주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필요할 때만 관심을 받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들도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64세의 박정 씨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비슷한 상황이 박정 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혼하고 저를 손자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정 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늙었단다. 모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은 어렵다. 대신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보낸다. 엄마는 주말에만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기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해. 왜냐하면 아이는 내 책임이니까. 아들은 처음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른 모든 엄마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일해야 하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그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보모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제 아이만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당신은 자녀 양육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도 없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제 아들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이 돌봄 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유치원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마다 스스로 책을 읽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훌륭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박정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 저는 여전히 무모한 아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저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저는 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관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모의 모든 희생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발 그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제 능력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습니다. 대신 당신의 아이를 진정한 성인으로 키우세요. 진정한 사랑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즐거운 모습은 자녀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절대 주지 마세요.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3가지가 비효율적이라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책임한 돈, 조건 없는 이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포기하게 만든 희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물론 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72세의 송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욱분의 딸 현주가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옮기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어머니께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진이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까요? 송욱부는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현주, 당신의 어머니도 제가 이 나이였을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쉬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제 결정입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마,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현주 씨는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후
저는 승진을 수락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1년 후 그는 훌륭한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주 씨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에게 돈을 주시거나 저 대신 결정을 내려주세요. 만약 저에게 그걸 주신다면 저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어야 할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격려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변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아이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이의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68세의 김영자 할머니의 경우를 고려해 보세요. 그녀의 아들 태우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빚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태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들이 투명인간처럼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늙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영자는 아들의 실패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말합니다. 태훈아, 분명히 나는 실패했어.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하지만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어.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 나는 젊었을 때부터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격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 경험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배운 것,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김영자가 태훈에게 가진 믿음과 존중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태훈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건강입니다. 그것은 경계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75세의 이순덕 할머니의 방법을 보세요. 이순덕 할머니와 그녀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곁에 있습니다. 나는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지만 제때 갚겠다고 약속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엄마도 그녀의 삶이 있습니다. 미리 전화하고 방문하세요. 처음에 아이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릅니다. 집에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순덕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엄마는 편안하게 지낼 것이고 자녀들은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아이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나는 둘 다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나의 엄마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와 진정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만의 즐거운 광경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박순희 할머니, 69세.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녀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이들은 어머니와 더 친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순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끔 제 아이들은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고 저의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저는 편안하게 느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책임한 돈 사용입니다. 다음은 무조건적인 변명이죠. 그 다음은 보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희생입니다. 반면 당신이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경험입니다. 조언과 격려를 통해서입니다. 다음은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격려입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셋째는 건강한 경계와 원칙입니다. 문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 자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모델이 되세요. 맞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당신의 자녀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원칙이 있는 부모는 아무 것이나 하는 부모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더 존경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또한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돈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들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하세요. 자녀가 실수를 하면 괜찮다고 말하세요.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당신에게 오라고 하세요. 만약 아이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가지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강하게 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복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당신을 조금 걱정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매일이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지식을 나누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정말 감사하다. 오늘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